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의 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전략 부서 그리고 정책 만들고 사업까지 연결해서 사업 집행하시느라 일이 참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도시 계획을 해서 그 도시 집행하는 그 부서랑은 좀 다르게 전략 부서랑 사업 부서 사업을 같이 이제 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 업무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들을 인큐베이팅해서 이제 다른 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이관하는 과정에 조금 순탄치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늦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손하명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 공동체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도 이관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 경제나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또 인큐베이팅이 되면 담당 부서로 빨리빨리 이관을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숙성이 덜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계속 집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수산업 관련돼서는 이제 그 의회에서도 그렇고 몇 년 차가 지나다 보니까 관심도 많아졌고 시민분들도 이제 많이 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응원도 하게 되고 그만큼 또 의구심도 생기는 부분의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더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지원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것들도 연결이 되겠지만 그 성과라는 것이 시민분들이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사업들로 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시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소의 그 혜택을 보기가 아직은 피부로 안 안된 사업들이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수도 발전 단지가 이루어지거나 뭐 이러면 주민분들이 조금 더 쉽게 수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사업적으로 보면 아리백 기나 삼성 반도체가 확장되는 과정에 이제 뭐 수소 산업이 수소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위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이것을 기초 단위에서 기초 광역이 아니라 기초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심들도 있고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지금은 정책적으로 고민이 드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감을 좀 내서 시민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수소 산업이 수소 1번지라 하면 단순히 충전을 더 자동차 충전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비전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사업 성과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 나와서 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그 미래도시 전략국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제 미래도시 전략국 사업을 보면서 이제 정책을 다루는 부서, 전체 컨트롤하는 부서가 시에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이 시점에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를 어디서 판단하는가를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행정 기획 그 실의 역할이 정책적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산 편성의 업무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역할을 지금
미래도시 전략국, 특히 미래전략과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많은 사업들을 기획실 쪽에서 판단을 하고 정책적인 면들을 좀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역할들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도 예산 뭐 심의이긴 합니다만 맞물려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시장님이 집행부 분들의 보좌를 잘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제 모든 정책의 정점에 시장님이 계시고 시장님의 메시지로 시민분들이 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 어렵구나 아니면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구나라는 것을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반도체 삼성이 어려움에 조금 처해 있다, 물론 극복해내겠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신문지상과 언론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듣고 있지, 과연 그러면 평택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내겠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전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안에서 분명히 녹여져서 시장님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지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좌를 해주셔서 예산을 아마 편성이 되면 내년도 연초에 아마 시장님이 시민들께 메시지를 주실 것 같은데, 그러한 시장님이 평택시를 이제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아서 청사진을 좀 밝혀주시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좀 잘 보좌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와 연동해서 이 정책들이 이 맥을 가지고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미래 전략과에서 이제 새로 신설되는 많은 정책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는 부서라서 한계는 있겠지만 되게 파편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장님의 그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관심 뭐 이런 곳에서 시작이 돼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 사업이 성장하면 평택시 방향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쫓아가는 것인데, 이게 과연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시장님의 관심과 방향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I 반도체, AI 관련돼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와서 과를 만들고 신설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정책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날 불쑥 어떤 방향성이나 시의 행정이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산업이 이렇게 지원될 것입니다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연구가 없이 어느 순간 그 과가 신설이 돼야겠습니다라고 시의회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필요성을 얘기했던 과보다 갑자기 과가 신설이 되고, 그 과가 신설되기 전에 미래전략과에 6개, 7개의 사업이 예산 편성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그 올바르게 예산 편성이 되는 과정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AI 산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작을 잘해야 한다. 급하게 먹은 떡이 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과가 신설이 되고 팀에서 그 숙고하고 연구하고 정책 용역을 하고
우리는 평택시는 AI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가 신설되기 전에 일단 급하니까 시민분들 교육해야겠습니다. 공무원들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무부서가 아닌 옆 부서가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사항 뭐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AI 부분은 사실 좀 늦었다라는 데는 뭐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메시지는 그 전에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처음 하는 업무이다 보니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 좀 더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 거는 경기도에 AI 국을 만들면서 저희도 이제 조금 현실을 좀 빨리 느꼈다고 할까요? 사계과를 하면서 국을 만들고 경기도 이제 국장님도 제가 만나봤습니다만은 경기도 혼자서 AI를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연관되는 시군과 또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방향이나 모든 큰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저희가 늦은 만큼 조금 더 분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이번 회기 안에서 이제 조직 개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초에 바로 과가 신설이 될 거고 팀원들이 구성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뭐 산업진흥원과의 연계 그리고 시민들 교육은 어떻게 학생들 교육은 어떻게에 대한 좀 청사진이 그려진 다음에 사업을 집행을 해도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AI 일상은 시민 교육은 이제 팀 직제를 먼저 이제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림을 다 만들고 이후에 이제 좀 시행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준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 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라서 연초에 팀이 신설이 되고 과가 분리되기 전이라도 팀이 신설이 되면 그 팀에서 요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하고 또 산업진흥원의 또 AI 전문가들 자문그룹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문 받아서 세부 계획 수립한 다음에 좀 진행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형식적으로 사업이 편성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듭니다. 사업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의 AI 관련된 사업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AI 미래 캠퍼스, 찾아가는 AI 미래 교실, AI 박람회 개최 모두 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데 지금 산업진흥원에 다 위탁 주실 거죠? 예, 맞습니다. 편성해서 산업진흥원에 속된 말로 던져서 이거 사업 진행해라라고 물론 이제 표현이 거칠었습니다만 뭐 잘 산업진흥원이 잘 구성하겠습니다만 그 방향성이 없이 편성해서 산업진흥원이 일단 시작하는 게 맞을지 산업진흥원이 이것을 받아안을 역량이 있는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거 대부분 다 편성해서 뭐 포럼도 수소 포럼도 그렇고 신규로 예산 편성해서 산업진흥원에 공기업에 위탁 주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산업진흥원이 이걸 다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급하게 서둘러서 일단 누군가가 하자고 하니 일단 시작은 해야겠고 행정에서 해서 사업 편성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산업진흥원에 맡기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 제 생각 예. 물론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원님들과 더 고민을 하겠지만 예,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이제 공공 서비스 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진흥원에다 줘서 너네가 기획해 이런 차원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공공 서비스 저희가 팀이 그러면은 과 신설되면은 옮겨갑니까?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팀 신설되면 요 그때까지 그려진 기획을 넘겨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산업진흥원은 같이 이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기능 쪽으로 이번에는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획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같이 협업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둘러서 급하게 지침이 있으니 서둘러서 편성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좀 드렸고요. 계속 21페이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공동체 활동 지원과 운영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궁금한 것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의 활동가 분들도 기간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던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이제 채용하실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뭐 그 기간제 근무 기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8개월로 2명을 이제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8개월만 하고 4개월 끊었다가 다시 8개월만 하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뭐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려면 이제 년 단위로 계속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8개월로밖에 편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네. 하는 사업 중에 요거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이제 그동안 없어서 이제 사경센터의 인원 확충도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식 인원, 정규 인력을 늘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침 경기도에 매칭 사업이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라도 이게 정착이 좀 되면 성과가 있으면 경기도 사업 말고 우리 시 재원을 가지고 계속 10개월 연 단위로 계약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고민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경센터의 인력을 이제 확충하는 부분을 사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명이 충원이 되면 그 내에서 업무 분장이 또 이루어지겠죠. 물론 현재로서는 뭐 마을 공동체만 전담하기에는 이제 업무량이 적으니까 사회적 경제 일도 일부 하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작은 일단 이제 기간제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좀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정규 인력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23페이지에 이거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거점 사업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을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신청을 쭉 받아서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선정하자, 이 프로그램 이렇게 하자라는 위원회가 따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그 선정위원회는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일단은 이제 교육을 이수한 이제 그 마을 공동체로 대상을 하고 거점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사업을 몇 차례 했던 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일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작동을 하고 그 안에서 선정을 한다. 이게 경쟁률이 꽤 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면은 네, 뭐 지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경쟁률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경쟁률이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이제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또 일부는 이제 연속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시행 안 하는 데가 생겨나고, 근데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건 또 사실입니다. 지원을 해주시는데 성과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회성으로 행사를 치러내는 것 안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공연하고 서로 얼굴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안에 서로 준비하는 과정에 그 안에서의 주체가 생기고 뭐 그 안에서 또 다른 사업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위탁 사업인데요. 이거는 예산이 너무 커서 그런 게 편성을 하셨는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는데 6개월만 계상을 한 이유가 이제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 이제 상반기 먼저 계상을 하게 됐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그 운영 실적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또 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반영해서 하반기는 이제 그거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또 추가로 또 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알겠습니다. 작년에 2억 네, 추경에 4억이 됐죠. 알겠습니다. 37페이지인데요. 수소 기반 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수소 기반 주변에 이제 잡목 제거하고 도로 시설물 정비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2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각 담당 부서와 협의하면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 아닌가 싶은데. 요 부분은 그 냉열 사업부지라고 네. 그 산업용지가 그 LNG 기지 옆에 있는데 거기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용지를 저희 부서에서 직접 그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정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이 들어가고 네네. 또 내년에는 15톤짜리 그 사업이 증설이 되면서 앞으로는 그 뒤쪽으로도 사람들이 접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사업 정비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정리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하고 그 산단내 도로 부분에 지금 우거져 있는 거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을 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로 편성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인데요. 이 예산이 7,500만 원으로 2,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도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책적인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사회적 경제가 평택시 사회적 경제의 수준을 보았을 때 이게 물론 다 중요한 사업이겠습니까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창업에 힘을 쏟아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판로 개척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둘 다가 필요하다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판로 개척 사업은 조금 예산이 네. 줄어서 네.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평택에 보면 저희 규모의 도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숫자는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 숫자가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빠르게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 창업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보면 이제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안에서 좀 그 성공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물론 둘 다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책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창업 예산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판로 지원 예산은 동일하거나 약간 감액되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첨단 산업과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로 그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올해도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산업진흥원 예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4,500 정도 했고요. 4,500만 원에다가 이제 그 협업을 해서 그 도시공사 평택 도시국사도 이제 브랜시티 홍보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쪽 1,500 포함해서 6,000로 6천만 행사를 원도. 했습니다. 예. 근데 내년에는 예. 미래첨단 산업과 예산으로 세워서 예, 예. 취재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예, 취재 맞습니다. 설명회 개최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뭐 단번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참여들 많이 하셨나요? 예, 이번에도 저희 그 평택에 관심이 있었던 그동안 박람회 때 참여했던 기업들 그리고 또 첨단복합이라든가 진일테크에 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그 사이에 좀 사업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통 산업단지 조성도 그래서 처음에 입주 의향이 있던 기업들을 다시 모셔서 그동안에 저희의 조건이 많이 좋아졌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전후 설명도 드리고 다시 한번 그런 투자 그 의욕을 더 다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한 번의 설명회로 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사업이라 계속 개최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94페이지 산업진흥원 예산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웹 한글 기한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과 쪽 사업에 체육회랑 장애인 체육회 또 같은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거를 4씩 구매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이 예산으로 일식이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 그건 확인해서 예, 주시면 별도로 좋을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 500만 원씩 4식을 2,100만 원 일식으로 적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4식씩 세트로 되어 있어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96페이지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인데 평택산업진흥원 발전 전략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계획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까? 예, 사실은 그 예산을 전 세웠다가 이번에 지금 그 순세계 기금으로 나왔던 예산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좀 포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원장님도 바뀌시고 여러 여건에 대한 분석이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세웠다가 이 부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좀 그동안 미뤄왔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책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산업 실태라든가 뭐 반도체 분야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조사를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모태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시점에 이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 교체비 있는 수선유지비에 진흥원 환경개선 설계 및 공사 비용이 있는데 진흥원 옮긴 지 얼마 안 됐죠? 예, 옮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근데 다시 공사를 또 해야 되나 보네요. 이 어디로 부분은- 공사하는 사업일까요? 이 부분은 저기 그 창이 좀 사실은 남쪽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보수가 좀 필요하고요. 평택 창이? 예, 창 옆에 좀 그러니까 칸칸이 이미 되어 있는 공간을 안에만 좀 이번에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벽을 음악실 막 이런 거는 벽을 틀 수가 없는 공간이 있어서 예,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요. 좀 이해가 예.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 내용도 정확하게 네.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진흥원 이전에서 개소식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좀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뭐 진흥원 사업 뭐 마무리하면서 좀 첨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흥원이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진흥원이 평택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중간 링크 기능을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그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들을 공모해서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평택에 그 예산을 이제 나누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매개체의 기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주셔서 평택대로 그 공간을 옮겼고 그래서 그 역할을 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역할을 하기에도 되게 버거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막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이 포럼도 맡아줘, 이 네트워크도 맡아줘, 이 사업도 맡아줘. 그러면서 산업진흥원에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건 또 집행부 쪽에서는 그거는 잘 설득해봐.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딘가가 좀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을 만들어서 계속 던지는데 이걸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지원은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장님. 예, 지금 뭐 출연금 예산에 없는 이제 공기관 위탁 사업비 그 부분도 전체 한번 같이 보고 네. 필요하면 그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그것이 인력이면 인력을 늘리는 것에 조금 부대낌이 있으면 다른 방안들을 좀 찾고 아니면 뭐 계속 사업을 이관시킬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내든가 해야지 뭐 계속 일은 이렇게 주면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철도과 GTX AC 노선 기본 설계 용역 들어가야 될 시기 안 됐습니까? 아직은 괜찮습니까?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됐습니까? 일단 협약을 아직 안 했고요. 지금 협약안을 저희가 지금 그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그 운영사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안이 끝나면 협약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 저희는 내년 1월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협약이 되면 이제 설계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11호 세울 수는 없어서 지금 이제 그 컴팩트시티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을 하고 나면 언제 이거를 이제 받을 것인지 그거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 25년도에는 설계비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년도부터 한 800억 정도씩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시기를 좀 조정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용역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중앙부처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걸 다 맞추려다 보면 우리 시비로 특히 이제 2028년, 29년, 30년까지 공공건축이 집행돼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이다 보니까 이게 GTX가 맞물리면 이게 뭐 정부 사업으로 GTX의 예산이 빨려 들어가고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 공공건축이나 이런 것을 또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솔직히 약간 딜레이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국책 사업들과 시비 사업들을 좀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차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산업진흥원 이 사업계에서 쓰는 거 새로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먼저 그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 저 원장한테 분명히 얘기했고 아니 이제 하서 예. 월요일까지 갖고 오세요. 산업진흥원 자료만 따로 사업계에서 우리가 쓰라고 그런 대로 하셔서 월요일날 갖고 오시고 지금 최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의문점 보고하러 오라고 그러세요. 이게 예, 어려운 게 알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를 어느 부서고 문화재단이고 뭐 다 보고 새로 했어요. 근데 산업진흥원만 안 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다가 보고서 방식도 특별해요. 누가 봐도 알아보기 힘들게. 이거 고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오늘쯤은 미리 아침에 갖고 와서 나눠주고 보고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도 예산 때 오지도 않아요. 문화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 이런 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옵니까? 어떻게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이거 수정해서 만들어서 갖고 와도 저기 할 판에 어떻게 한 번은 오질 않아요? 이거 해서 월요일까지 재본해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산업진흥원 것만 따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지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 네, 그럼 더 이상 지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